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할 뉴스 뭔가요? 당청 관계의 변곡점입니다. 네. 이매숙, 박준영, 노형욱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지금 신경전이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그 시한이 내일인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한 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에 더해서 여당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은 어서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더 시간 끌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재선의 강훈식 의원도 어제 뉴스쇼에 출연해서 3명 다 갈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 그거는 이분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예,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어쨌든 이렇게 당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그리고 당사자인 장관 후보자들의 마지막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참 그 뭐 요즘 보니까 여든 야든 초선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세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초선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뭐 이제 뭐 어떤 좀 부정적인 기류가 국민들한테도 있고 여러모로 감지가 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나중에 뭐 하는 거냐, 초선들은 패기도 없고 뭐. 민심 전달은 네. 초선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질타가 쏟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제 재선 의원들도 일부에서 이제 이거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들을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예. 초선들이 적격합니다.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됐든 존중한다 뭐 이런 의견들을 청와대에서 이제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는 원팀이에요. 원팀이죠. 당청 자, 원팀. 당청 원팀. 그 상황을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부적격하니까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자 아니면 그대로 가겠다라고 뭐 둘 중에 어느 거를 하든 대통령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원팀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원팀인데 청이 끌고 가는 원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원팀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에서 당이 이렇게 세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안 받으면은 소위 말해서 레임덕 논란이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받아서 차라리 원팀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존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이 존중한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실상 따르겠다라는 의중을 좀 비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나온 뒤에 청와대의 반응,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워딩을 김준일 대표는 강행 의지가 아닌 걸로 읽으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도 운신의 폭이 어떻게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운신의 폭이 넓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선택은 해야 되는데 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분출되면은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부담이 좀 덜해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때는 송 대표를 뭐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사실상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김정훈 기자. 네, 뭐 분위기 쉽지 않아졌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크게 보면은 청와대가 거듭 괜찮다고 말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도 좀 낙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네. 또 친정권 인사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돼서 이제 자리를 보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이건 처음 있는 일인 거잖아요. 현직이. 그렇습니다. 예. 또 범 여권이 사력을 다해서 만든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진보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어요. 예. 어쩔 수 없는 레임덕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냥 바라볼 수는 없는 정권 핵심층의 저항도 아마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요? 이 상황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어제 진성준 의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낙마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장관 후보자 여기서 낙마시켜버리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내부에서 범 여권에서의 파열음이 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낙마시키면 이 정도 가지고 낙마시키면 레임덕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안 됩니다 하는 기류와 민심이 이러한데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오늘 결정이 날 거죠? 오늘 결판이 나죠? 어느 사실상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만나는데 거기에서는 뭐 입장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오늘 저녁에 아마 관측 기사들 뭐 이런 확인 기사들이 아마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부에 월간 유인태 코너가 있는 날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2부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차곡차곡 백신 세부 계획은 쉿. 백신 얘기입니까? 오늘부터 만 60세에서 64세까지도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을 일단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65세부터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인데 그 대상 인원이 한층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도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이자 백신 21만 9천 명분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 데 이어서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1만 7,500명 분도 도착합니다. 네. 이 물량 가운데 일부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에도 사용될 예정이네요. 한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세부 공급 계획이 그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일부 공개되면서 이 제약사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약사가 각국에 요구하는 그 비밀 유지 협약이 있거든요. 어허. 이 협약을 깼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제약사 그래요?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게 내부에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요. 아니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김준일 대표. 예. 어제 뉴스연구소에서 삼성바이오가 파이자 백신 만든다는 거 요 소식을 전했고 뭐 그 전에 그 신문에서 다 예.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방송 나가고 얼마 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실 아니다 이런 공시를 했어요. 이거 오버 아닌 오버가 됐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한국경제가 1면과 3면에 크게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거를 보고 이제 전달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오보를 전해드려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오버 아닌 오보다라고 말하는 다들 평하는 이유는 뭐죠? 예, 일단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라는 네. 거예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누구를 소스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 고위 관계자입니다. 그렇죠. 정부 고위 관계자만 있고요. 삼성 쪽 사람도 없고 화이자 쪽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기사를 쓰려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네. 관계자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 관계자들은 다 빠지고 정부 쪽만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사들의 이제 톤을 보면 이거를 왜 그러면 한국경제가 확인도 안 하고 최종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썼느냐라고 네.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띄우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 기사들을 보면은 네. 다른 기사들에서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들, 삼성의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 씁니다. 예를 들면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는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전방위로 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다 관련 기사들이 막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워낙 이제 뭐 좀 친재벌적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위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잘 화이자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갇혀 있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이제 정부 관계자는 왜 그럼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네.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여론을 하나는 좀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백신 사절단을 보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상 알 수는 없으나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면은 삼성은 뭐 하고 있는데 야당은 빈손으로 왔다 이런 뭐 대비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이게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못했을 가능성, 삼성이 일단은 부인했을 가능성. 바로 그건데요. 예. 앞에서 우리 김정은 기자가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얼마나 이 계약에서 중요한 건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보도가 나간 것을 급히 아니라고 수습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삼공장 증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여기에다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삼공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의약품 생산에서 매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지금 다 뜯어내고 새로 설비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기술 이전 문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지금 지적재산권 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슈 때문에 이게 빨리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협상에 어느 정도 완전 뭐 이게 허위가 아니라면은
운을 띄운 정도? 근데 어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거를 좀 설익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터뜨렸다. 뭐 이런 그 정도 얘기들이. 느낌이 아니겠는가. 예,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백신 계약이 이게 국가와 제약사 사이에 비밀 조항이 있죠. 예,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요.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니까 정보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 측 인터뷰 과정에서 새 나간 내용으로 좀 혼란이 일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만약에 한국경제가 인용한 정부 고위자 관계자가 그 삼성바이오의 위탁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었다라면은 네. 이 역시 혼란을 부채질한 셈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좀 더 큰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뉴스 갑니다. 112가 놓친 노래 주점 살인 사건입니다. 인천 노래 주점에 40대 남성이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나오질 않았다.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후로 실종돼 버렸던 사건. 네. 예. 어쨌든 인천 노래주점 40대 이제는 피살 사건의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체포된 노래주점 업주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고요. 실종됐던 40대 손님의 시신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에 시신이 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왜 그랬대요? 붙잡힌 업주는 지난달 22일 새벽에 손님과 술값 실랑이를 벌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살인을 했고 아니, 술값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인 살인까지 벌어졌다는 일단 거예요? 현재까지 그 조사된 결과로는 그렇고요. 이후엔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전에 경찰은 손님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신고를 했다고요? 예,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 5분쯤에 112에 전화해서 네. 내가 지금 술값을 못 내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업주로 추정되는 이 얘기는 욕설까지 한 내용이 112 신고 그 통화 녹음 내용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12 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좀 물어봤지만은 네, 네. 제대로 답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 결국 상황실은 경찰관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판단이 조금 정확했다면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아유, 결국은 이게 참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도 이 뉴스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근데 어제 좀 토막이 난 채 발견이 됐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일단 뭐 술값 시비로 이제 벌어진 건데 지금 경찰 대응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술값을 못 냈다라고 살해당한 손님이 전화를 한 거잖아요. 막 싸우는 와중에 전화를 했대요. 예, 정확히 좀 그러니까요. 파악을 해보니까 막 싸우는 와중에 전화를 돌려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장소를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전화는 아니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도 그래서 할 말이 약간은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뭐 술값을 못 낸다고 다 112에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술값을 못 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다툼에 있고 이게 어수선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이거는 출동을 하고 위치 파악을 위치 추적을 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어찌 됐든 좀 경찰의 경위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궁이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김정은 기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몇 해 전에 112 상황실의 인력도 좀 늘리고 네. 기능도 좀 보강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신고하면 무조건 출동하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게 이게 왜냐면 김정은 기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 기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봐온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난해 112 신고 허위 신고만 지금 4,063건입니다. 지난해 허위 신고만 가보니까 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소한 출동도 아니고 허위 신고만 4,063건이에요. 네. 근데 한 번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고 종결될 때까지는 다른 사안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12 상황실의 판단이 좀 기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경찰이 더 긴장하고 숙련될 필요가 있는데 네. 국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은 탐정에서 다루겠습니다. 2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